산지 가실 때 농장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기준이 있냐? 몇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시기에 필요한 가격대의 커피가 있잖아. 얼마 정도의 커피가 얼만큼 있었으면 좋겠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커피의 용도는 무엇이다. 약간 상위 블렌드, 서울 시네마 블렌드에 사용할 커피를 찾아야 된다. 아니면 그 아예 올드독으로 넣어서 이탈리안 커피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필요한 커피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아무리 적어도 100백, 많으면 뭐 한두 컨테이너, 경우에 따라서는 몇 컨테이너 한 방에 이렇게 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농장에 따라서는 뭐 예를 들면 커피가 아주 훌륭하거나 이러면 사죠. 그런데 훌륭하진 않아. 근데 훌륭해질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조금만 하면 훌륭해질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커핑을 했어. 근데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 약간 아쉬운데? 이러고 가공하는 곳을 갔더니 가공하는 곳이 마치 썩어 있어. 그럼 이것만 수정해도 좀 나아질 수 있겠네? 이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 그런데 가공 시설 진짜 엄청 깨끗해. 엄청 잘 해놨어. 먹어봤더니 커피가 그냥 그래. 이건 별로 가능성이 없겠네? 바빠 죽겠으니까 넘겨짚지 그냥.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저는 농업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까지 다닌 짬으로 대충 예측을 하죠. 대충 여기는 계속하면 되겠다. 뭐 여기는 일단 현재 내 머리에서는 감이 잘 없다, 잘 안 보인다, 이러면은 좀 자제를 하는 편이지, 구매를. 물론 그냥 의리로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냥 이악 물고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구매를 단칼에 끊기에 우리는 너무 가까워졌어. 이런 경우 있잖아. 이게 되게 산지를 다니면서 되게 어려운 게, 가서 만나잖아. 그럼 매몰차게 들어서는 게 그렇게 어려워. 특히 몇 번 봤으면 정말 어려워. 정말 너무 어려워.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감정을. 유니세프도 아닌데 내가. 근데 진짜 모른 척 하긴 어려워. 진짜로. 이거는 가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눈에 보이거든요. 막 이 양반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되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매몰차게 돌아서기 쉬우세요? 그러면 뭐 우리 아니어도 뭐 다수의 농장이, 심지어 뭐 약간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되게 어려운 농장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니까 비율이 훨씬 높아. 물론 많은 농장주들이 잘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플한 예로 나 엘살바도르 갔을 때 벤츠 방탄차 끌고 나오는 사람이 있거나, G바겐 방탄차 난 살면서 처음 봤어 그때. 그런 거 끌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저 산이 우리 가족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뭐 이런 입이 딱딱 벌어지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만, 생각이 진짜 많아졌던 적이 한 번인데, 이게 과테말라였구나. 과테말라에서 되게 멀리까지 갔어. 누에보 오리엔테인가? 5시간 거리야, 차로. 바로 5시간 거리. 새벽 4시에 출발했어. 당일치기였어. 왕복 10시간이잖아. 아무튼 어떤 농장에 갔는데, 이제 농장을 이렇게 볼 때에도 별 감흥은 없었단 말이죠. 처음 가는 농장이긴 했는데, 일단 너무 오래 걸려갖고 거기서 약간 지치기도 했고, 내가 특히 그때는 과테말라에 거의 막바지였으니까 내가 거의 맛이 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도착하니까 그렇게 막 눈이 가진 않더라고. 하여튼 그냥 별 의미 없이 사진 좀 찍고, 농장에 무슨 품종들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막 이랬어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그 양반 집까지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농장 규모가 그렇게 안 작았거든? 생산량이 그렇게 적지 않은 것 같았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집 바로 아래 조금만 내려가면은 가공시설이 이렇게 있더라고, 거기에. 가공시설 이렇게 가서 봤는데, 진짜 두 눈을 뜨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너무, 그건 뭐라고 해야 되지? 수확을 해갖고 가공을 하기 전이었는데,
그 왜 야채 씻는 바구니 있지? 야채 씻는 바구니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바닥에 널려 있고 그 옆에 염소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막. 그리고 그 맞은편에 막 수조가 있는데 그 수조에 뭐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막 파리가 막 와 돌아버리겠네. 내가 보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 생각을 했어. 여기서 샘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매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 딱 이르렀어. 물론 아직 샘플을 확인하기 전이었고.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뭐 이제 필요한 거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내가 이런 질문을 했나? 그랬을 거야. 그분한테. 와 그때부터 이 양반이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로야나 이런 곰팡이균들이 들어오면 죽는 나무가 생기잖아. 그러면 생산량이 줄어들지. 그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게 그냥 심플하게 올해는 100백을 수확했는데 작년엔 100백을 수확해서 팔았는데 올해는 80백밖에 수확을 못해요. 20%가 줄었어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로 치환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품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이 경우에 이건 이 나무는 로해가 있으니까 수확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생산량도 줄지만 실제로 품질 하락의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로 품질이 들쭉날쭉하게 되면 어떤 수출 회사도 그 농장을 찾지 않을 거잖아. 여기서부터 되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커피가 있는데 팔 수가 없어.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최후의 수단은 이제 어디에 이르르냐면 가공을 하지 않고 수확된 체리를 그냥 체리째 턴키로 넘기는 거야. 조합에다가. 그러면 그 가격은 훨씬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100백 혹은 200백을 생산하는 농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모두 가공해서 파운드당 얼마 이렇게 갖고 받아가고 파는 농장하고 이 체리를 턴키로 그냥 조합에다 넘기는 곳은 수익률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던 거야 이분은. 그래서 체리째 다 넘기고 있었어. 모든 커피를 거의 다. 수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 그러면 그런 곰팡이균이나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혹은 최근에 어떤 몇몇 품종들은 실제로 기존의 다른 품종들보다 품질이 더 좋은 경우도 있고 생산량도 훨씬 많은 경우가 있단 말이지. 뭐 예를 들면 과테말라에서는 최근에 뭐 아나카페 14인가? 그런 품종이 있는데 그게 좀 더 생산성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다 이래가지고 그 과테말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나카페에서 이런저런 정보를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농장주들은, 그러니까 프로듀서들은 그걸 사고 키운다고. 맞잖아. 그걸 사고 막 심고 키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나카페가 다 죽은 거야, 이 양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못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온두라스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배울 거고 코스타리카 가서 내가 뭘 배워야 된다고 하면 배울 자신이 있대. 배우고 싶대.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나는 여기서 죽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프로듀서라고 부르지만 솔직하게 자기는 농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배운 게 없고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다. 그 말을 하면서 우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막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로 나는 일단 유니세프가 아니야. 막말로 돈이라도 많으면 오케이 그럼 다 내놔. 당신 커피 다 줘. 내가 다 살게. 내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대신에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조져보기라도 하겠는데 나는 그 돈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처음 만났는데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야. 기습 공격을 당한 거지 나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 오죽하면 지금 내 앞에서 이 얘기할까?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내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할 말도 없고 무슨 격려가 필요해?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산지에 다니면 이런 상황에 자주 봉착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작년에 내가 멕시코를 샀죠. 멕시코 구매를 했고 올해는 멕시코를 가지 않았어. 올해 가지 않은 이유는 여기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기도 했고 작년에 정말 꾸역꾸역 이를 악물고 내가 100백을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 커피가 모두 맛있어서 구매한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매를 했어.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샀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인가? SNS에 영상이 올라왔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봉투를 들고 일종의 축하? 그 소감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근데 난 올해 못 가잖아. 나 진짜 막 속이 타. 보고 있어. 막 그 SNS에 그 영상 뜬 거 보고 돌아버리겠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혹시 내가 헛된 희망을 줬나? 뭐 이런 걱정도 좀 되고. 그냥 내 커피를 누군가한테 팔았다. 이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닌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어떤 되게 뭐 괜찮은 품질이 좋은 농장, 좋은 커피를 생산하는 농장은 없어서 못 팔지. 없어서 못 팔아. 싹싹 빌어갖고 한 백, 두 백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어떤 바이어들은. 그럼 나머지는 실제로 그렇게 막 없어서 커피를 못 파는 수준의 그런 농장들이 몇 개나 되겠냐.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겠냐, 지금. 사람마다 이제 산지에 나가고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일 같죠? 뭐 일정 부분 실제로 가치가 있기도 한 것 같아. 그런 면들도 없지 않아요? 우리가 가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거기서 내가 알게 되는 즐거움도 좀 있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나는 요번에 유독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요번에 유독 나는 약간 나의 무기력함을 좀 느꼈어. 내가 뭔가 내가 진짜 실제로 나라는 개인도 그렇고 프리츠라고 하는 이 집단도 그렇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 그래서 되게 약간 무기력한 느낌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들었어요.